예, 장기표입니다. 이 새해가 시작된 지 불과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세월이 빨라서 좋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야, 이거 정말 세월이 너무 빠르구나, 이래서 사람이 늙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그 기자회견 내용이 참 한마디로 전부 다 뻔뻔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은 엊그저께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2015년도 양국 정부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죠, 위안부 문제 그 합의가, 그때 그 합의한 사항이 2015년 12월 28일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사항이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번에 그 배상 판결, 그 위안부 문제 배상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그 합의 위에서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한일 간 협의를 해 나가겠다. 또 그러면서 이 한국에는 일본의 이 재산을 압류해서 말하자면 해결하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다. 지금까지 말한 거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면서 제대로요, 이 해명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하기야 정말 어처구니 없었던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할 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민주당 출신 단체장의 귀책 사유로 이제 권리가 됐을 때는, 즉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을 때는 공천하지 않는다. 이걸 한 데 대해서 이번에 민주당이 이걸 무시하고 당원 투표라는 이름으로 당원들이 이 당원을 개정하기를 바란다 그래가지고 개정해가지고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를 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이 뭔가 하면, 그 헌법도 그 고정불변이 아니고 국민의 뜻에 의해서 언제든지 헌법도 개정할 수 있는데 당원도 고정불변일 수가 없다. 자기가 대표 시절에 만들어진 당원이라고 그것이 신성시 될 수는 없다. 누가 뭐 신성시 하라 그랬나? 당원은 종이 문서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당원들의 전체 의사가 당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이 당원들이 당원을 개정하고 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민주당의 선택,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선택에 대해서 존중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 이러려면요, 국민들한테 약속 뭐 하려고 합니까? 이거 정말로 그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사기성 발언보다도 이 말이 제일 아주 이 사기성 발언의 핵심입니다. 그때 후보 안 내겠다 해놔놓고 당원의 당원이라는 건 아주 헌법입니다. 그 당의 헌법에까지 못 박아 놔놓고
당원들의 뜻이 아니다 하고 바꿀 것 같으면 오늘 약속해 놓고요. 내일 또는 모레쯤 바꾸면 그만입니다. 당원들이 그렇게 바꾼다 이거예요. 그럼 지난번에 그 당원들한테 물으려고 그랬는데 그 형식 요건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당원들이 뭐 발의를 해가지고 바꾸려고 그러면은 당원들의 3분의 1이 그게 참여해야 되는데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았어요. 이런 얼마 전에 약속한 거 이럴 것 같으면요 급하면은요 우리는 저 후보 안 내겠다 해놓고 또 선거가 임박하면 또 후보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한마디 사과도 없이 무슨 신성시 될 수는 없다. 그따위 소리나 하고 말입니다. 누가 뭐 신성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또 신성시의 문제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민주당의 선택, 민주당원들의 선택을 자기는 존중한다. 정말 이런 사람 말이니까 이게 뭐 하나 믿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고 이 정권입니다. 이 정권들. 저 지금 정권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최고위원인가 하는 사람, 김종민이 같은 사람들. 언제 또요, 문재인 대통령 배반하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 김남국인가 하는 사람들.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나 이런데 근데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거는 2017년 5월 10일입니다. 그해 연말에 한일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 말라고 만듭니까? 돈 들여가지고 이 번복하려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간 정부의 합의상을 번복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일부러 또 싹 만드는 거예요. 지금 여기 4대강 보호해체 무슨 위원회 만들듯이 괜히 헛돈 들임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들었다네요. 400 몇십억 들었다던가. 국민 여러분 이런 놈들입니다. 이런 놈들 이거 저거 돈입니까 이거? 태스크포스 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이름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정부 간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 부정한 거 아닙니까? 분명히 밝힌다.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해놔놓고 엊그제 기자회견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바꿨냐면 계속 지금 그동안에 지금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일본을 또 미국을 배교해 왔는데 이제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일본 배교한다고 해서 김정은이하고 사이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니까 또 미국에 또 압력도 있고 하니까 서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바꿉니다. 국민 여러분, 이 정권이 이랬습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가 한 거 건수마다 다 부정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마침 이 언론에서 조사를 잘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2017년 5월 달에 취임해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아베 총리하고 통화할 때도 그때도 뭐라고 말했냐면 아베 총리가 위안부 합의상 서로 양국이 다 이행을 잘하자 그러니까 국민 대다수가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고 말했냐면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딱 맞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함께 지혜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그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민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하다. 뭐 시간이 필요했는지는 모르겠네. 이렇게 하더니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달 그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 문제 해결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다 말한 사람입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1월 4일에는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한 7개월 후에 1월 4일에는 그 할머니들, 위안부 할머니들을 청와대에 초청을 해가지고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박근혜 대통령 정부가 한 게 잘못돼서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사과한다. 이 사람은요, 남의 문제에 대해서 사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사과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남 탓합니다. 남 탓. 이 보세요. 할머니들 의견도 듣지 않고 할머니들 뜻에 어긋나는 합의를 한 것에 대해 죄송하고 대통령으로서 다 사과드립니다. 지난 합의는 그때 그 2015년도 박근혜 정부 때 합의한 것은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내용과 절차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그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딱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자기는 어제요 기자회견할 때 할머니들한테 물어봤나요? 물어보고 한 겁니까? 할머니들이 다 동의했어요? 이런 이 국가 간의 문제인데 말입니다. 더더욱요, 이것도 그런 말이죠. 국제관습적으로, 국제관습법상 이 국가 간의 합의가 되면 그 국민의 문제에 대해서 기속된다는 것이 국제적인 합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또 뭐 2019년도 5당 대표 불러다 놓고도 위안부 합의와 같이 잘못된 합의는 안 돼. 이렇게나 그 뒤에 또 뭐 계속 그랬습니다. 2020년 작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피해자 동의 없는 합의는 잘못이다. 그래서 작년 8월 달에는 할머니들이 괜찮다고 하실 때까지 해법 찾을 것. 요렇게나 아첨을 떨고 말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찾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은 지난 정권이 실제로 잘못한 것이 아닌 것도 전부 다 들추어내가지고 그거를 적폐락해가지고 다 사법처리, 말하자면 구속하고 이랬습니다. 이 한일 간의 합의사항 이거 그것도 요번에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요. 2015년 12월 28일 날 그때 외무부 장관이 윤모씨인데 윤 장관하고 일본 외무부 장관하고 서울에서 그걸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했을 때요. 그날 아침 각 논설에서 정부도 그렇고 전부 다 거의 좀 불만, 왜 그게 중요하냐면 일본 정부가 돈을 내기로 했거든. 10억 엔을. 그거는 뭐냐? 그동안에 제일 요구사항이 뭐냐면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잘못한 것을 인정하라. 그 인정한 겁니다. 즉 일본 정부가 그냥 뭐 민간인 돈 내는 게 아니고 10억 엔을 내기로
했다고 하는 것도 또 공식적으로 사과도 했고, 그는 일본 정부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좀 뭐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있지만 그거 다 받아들였어요. 박근혜 정부는 합의했고 야당도 받아들였고 언론도 다 받아들였습니다. 한겨레 신문 같은 데도 받아들였습니다. 그 할머니들도 대체로 받아들였다는 그 보도가 다 나왔습니다. 그날 다음 오후부터요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느냐? 박근혜 정부가 한 거다.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윤미향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거 계속 물고 늘어져야 돈도 생기고, 그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 공격도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돈도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근혜 정권이 결국 무너진 데는 세월호 사건이 중대한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그 세월호 사건 특별 조사단인가요? 거기서 거의 전부 다 무혐의 어제 결론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지내고 나서 보면 이제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은 호라 말이야. 문재인 정권이 전부 다 억울하게 말이지. 세월호 사건, 위안부 문제 이런 걸 가지고 부당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박근혜 정권을 쫓아낸 거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자 여러분, 왜 그렇게 쫓겨나갑니까? 권력 잡은 사람이. 야당이 그래 쫓아낸다고 해서 쫓겨납니까? 얼마나 무능하면 쫓겨납니까? 비록 세월호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야당이, 아니 문재인 대통령 그때 야당 대표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 한 짓은 옳지는 않지만, 그러나 옳지 않은 것 가지고도 쫓겨날 수밖에 없는 국정 운영을 해온 겁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억울한 것만 자꾸만 말하면 안 됩니다. 왜 부당한 공격을 받고도 쫓겨납니까? 정당한 공격을 받고도 잘 안 쫓겨나는 판에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도 그랬잖아요. 위안부 문제가 부당하게 한 것 짓거리는 옳지 않지만, 박근혜 정권 자체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부당한 것에 의해서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 하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걸 또 반성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책임을 문재인 정권에만 돌리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럼 어쨌든 그러나 뒷부분에 제가 말씀한 거는 박근혜 정부 지지자들이 억울하다는 소리만 자꾸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후한무치합니다. 진짜 이것도 내로남불이네요. 자기는 지금요 합의 존중한다는 거 아닙니까? 전에 박근혜 정부 한 거는 잘못했다고 또 자기가 대신 사과도 하고 말입니다. 하여튼 이런 와중에 있는데, 국민 여러분, 참 나라가 어렵습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이게 이른바 이 문재인 정권 세력들도 문제지만, 이걸 또 비판하고 공격하는 이른바 이 보수 우파 세력들도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연 정말 이 문재인 정권 쫓아내고 국민을 위한 정부를 세울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회의가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